우리 한국 증시가 최근 몇 달간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9,200, 300까지 갔다가 지금 6,00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하고 있는데 8월 이후에 가을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동안은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국 증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쏠렸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 향방이 미국이 아닌 국가 증시를 좀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6월부터 글로벌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는 그 흐름들을 좀 놓고 온다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국 증시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좀 가도했던 대표적인 증시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 압력은 좀 있었지만 고점과 저점이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 흐름이 다른 타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던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8, 9월 달 현재로서 증시 저점을 예단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관세와 관련된 미국의 이슈, 이 부분 때문에 미국장이 먼저 빠지면서 그 여파로 한국까지 같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은 펀더멘탈 갖고 증시를 설명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수급이 증시가 올라가는데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결국 강제 노동과 관련된 부분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진행하고 있는 관세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산업 가행 생산 부분을 16개국에 대한 조세가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증시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 미국 증시의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얘기를 해드리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우리가 소위 고점에서 상승 세기형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6월 이후 고점에서 상승 세기형이 만들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부과했던 관세 자체가 미국 증시 하락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증시 역시 6천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하락까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증시 보면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PER이 4배밖에 안 되네, 5배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하면서 펀더멘털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펀더멘털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보통 투자자분들이 한국 증시 하락의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반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하락 압력 하에 놓여 있는 거는 사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이란 전쟁 때문에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배경이 돼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팬데믹의 발생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글로벌 공급 병목 때문에 물가가 급등을 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하면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발표되는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주가에 너무 빠르게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월 달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올해 가장 많이 올랐었을 때가 이제 6월 달 고점이 형성됐잖아요. 이 기간 동안
올라갔던 수익률이 174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5개월 동안에.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고점 대비 낙폭을 보면 지금 44%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700% 이상 올랐고, 근데 고점 대비 지금 44%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른 거 대비하면 지금 떨어지는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반도체주가 상승하는 그 초입 단계에서 투자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올해 들어가지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크게 올랐던 시점이 4월, 5월, 6월 구간이었거든요. 그때 투자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44% 이상 하락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계좌가 손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처방을 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을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응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른 거 대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한국 증시 반도체주가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대목은 물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는 시점을 저는 4분기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3분기 동안에는 아무리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가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가가 내려가는지 이거를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4분기부터는 그럼 물가와 관련해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지금은 6월 달부터 아마 좀 거슬러 가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6월 초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네. 이유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긴축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하루 만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죠. 저는 그게 지금 증시가 하락했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가 부각됐었는데, 사실 6월 달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가운데 두 곳, ECB, BOJ도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특히 ECB가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의 통화 긴축에서 이제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금융시장의 시선들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발판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3분기 때까지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전될 수 있는 시점은 그래도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8월 달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차를 두고 이제 물가가 경제 지표를 통해서 하락하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4분기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글로벌 통화 긴축, 그리고 이란 전쟁이 재확산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서 새로운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축되는 구간들이 9월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FOMC 회의가 8월에도 있고 이제 9월에도 있고 한데, 지금 다들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영향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1년에 4번 수량경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6월달 FOMC에서 제시된 수량경제 전망입니다. 그 테이블을 보면 연준이 올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이 기존에는 3.4였는데 3.8로 상향 조정됐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연준은 올해 연내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금리 동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만 CME 패드워치2를 보면 빠르면 뭐 9월 달이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의미는 두진 않지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준은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동결을 얘기하고 있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캐비넛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원래 이분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이념적인 매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참고로 지금 미국은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민의 휴가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계절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를 보면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원래 캐비넛이라면 본인의 생각이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 아마 금리를 올렸을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연준의 금리 동결은 사실 캐비넛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거랑 동일하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랑 보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결국 물가가 4분기 되면 3분기보다 레벨이 내려갈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캐비넛 입장에서는 이를 놓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보면 CME 패드워치 툴 그리고 국내에서 채권 애널리스트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금리 인하 올해 할 수 없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연준이 25pp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해 4분기 때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어떻습니까? 언제 이것이 멈추고 다시 한국 증시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다들 기대와 또 불안감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올해 이제 대외 환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란 전쟁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 종전이 확인되어야 외국인들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다시금 재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일단 상반기로 거슬러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3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4월 달부터 이제 안도넬리가 재개될 걸 염두에 두고 외국인들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월 초에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 휴전이라는 부분들이 앞서서 금융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 저점이 확인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외국인들도 고심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4월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어느 대상에 실질적으로 많이 샀는지를 보면 앞으로 외국인들 순매도가 잦아들고 또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때 어느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외국인들은 크게 5가지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반도체, 원자력, 전력기기, 2차 전지, 방산. 그 이후 이제 한국 증시가 상승할 때 주도주 역할을 했던 거는 반도체 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한국 증시의 상승 사이클이 꺾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년 6월까지는 한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대상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분기 한국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반도체주를 관심을 갖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좀 바꿔놔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와 연동된 ETF.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 한국 증시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코스피와 연동된 ETF 그리고 반도체주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란 전쟁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해당되는 대상들을 다시금 투자할 수 있고 지금은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이제 매도 금액도 줄어들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어야 된다. 근데 저는 한 8월 정도 되면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거를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서 그 상승장이 유지가 되는 것은 올 4분기부터 내년 한 2분기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메인은 이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가 중심일 거고. 네. 제가 이제 매크로를 가지고 전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좀 미국의 경기 순환을 가지고 정치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경로를 지금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 크게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국의 경기 확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가격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죠. 미국의 경기 확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이제 6월 기준으로 74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는데 보통 미국이 경기 확장이 들어가게 되면 7년 1개월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를 현재 구간에 반영을 해보면 내년 6월까지는 미국이 경기 확장 구간에 놓여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기업 실적 좋아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당연히 미국이 표본이 될 거고 이제 미국의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 풍선 효과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기 확장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 투자자분들은 뭐 국내 증시, 뭐 반도체주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 지금 뭐 손실 나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마음은 아프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전략은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 4분기 되면 다시금 가지고 있는 손실난 계좌들이 다 플러스로 바뀌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6월에서 3분기만 잘 버티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올해 4분기 때부터 내년 6월까지는 여러분들 계좌가 상당히 다시금 좀 따뜻하게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